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짚어볼게요. 자, 최신 팩트체크 첫 번째는요.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과연 안전할까? 저희 집에도 이제 어린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궁금하거든요. 예정이 좀 돼 있나요? 예,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소아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16세에서 17세 먼저 예약을 하고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제 먼저 16세, 17세 예약을 하고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에서 15세에 대한 예약이 10월 18일부터 시작돼서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데 예방접종은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예약해도 되고 또는 이제 대리로 해서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예약 날짜에 맞춰서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소아나 청소년들 학교나 학원에서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니까 백신 접종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어른분들도 사실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 괜찮을까요, 교수님? 예, 일단 이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결과들이 나오거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3들이 이제 소아 청소년 중에서 이미 다 접종을 했었는데 네. 이제 심근염의 빈도나 이런 빈도들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한 6명 정도 발생을 했고 그중에 1명 정도가 중환으로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었고요. 예방 효과 보니까 95% 넘는 예방 효과, 그다음에 입원 예방 또는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거의 100%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소아 청소년에서의 그런 백신 접종 효과 상당히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델타 변이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아나 청소년에서의 감염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데이터 보면 뭐 0에서 5세의 그런 그 입원율이 10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하고 예방접종을 한 청소년을 비교했더니 예방접종을 안 한 청소년이 그 입원율이 거의 10배 이상 올라간다.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델타 변이 자체가 소아 청소년의 감염 패턴을 바꾸고 있고 일단 소아 청소년의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접종 자체는 뭐 강제로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학부모 또한 그 학생의 동의하에 일단 원하는 날, 본인이 원하는 날 접종하게 돼 있고요. 하루 이틀 정도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공가를 이틀 정도 쓸 수 있게끔 현재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신 접종을 하기로 결정한 소아 청소년들은 각별히 어떤 점에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들도 이제 그 백신 접종하고 하루 이틀 내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지럽거나 울렁거리거나 하는 증상은 대부분 이제 한 12시간 이후에 나타나서 하루 이틀 정도 많이 대부분 좋아지니까 혹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많이 힘들 경우는 해열제 성분들 드시면서 좀 이제 시간을 보내면 하루 이틀 내에 좋아지는데요. 심근염이나 식낭염이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특히 남자아이들에서 빈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주로 일주일 이내에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주된 증상들은 이제 흉통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있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이제 심전도라든지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심근염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궁금한 게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고령층 부스터샷 꼭 맞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끝내고 한 번 더 맞는 고령층 부스터샷도 10월 중에 진행이 된다면서요? 예, 이번에 이제 소아청소년 발표할 때 같이 부스터샷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고령층, 쉽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6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 돌파 감염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게 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증 비율이나 사망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부스터샷 3제 그 60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한 이제 접종을 일찍 했었던 의료진들 중심으로 해서 예방접종이 좀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월에 이제 화이자로 2번 접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5일부터 예약을 하시면 네. 10월 25일부터 접종을 하게 되고요. 또 화이자 백신 맞은 분들은 이제 화이자로 접종을 하게 되고요. 화이자 외의 백신 맞은 분들은 화이자나 모더나로 이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부스터샷을 맞아도 1, 2차 접종 때처럼 부작용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현재 60세 이상의 이제 부스터샷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에 생기는 이상 반응, 특히 급성기 이상 반응이 뭐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거는 2차 접종 때 맞았던 수준 정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확 뭐 이런 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라고 돼 있고 중증 이상 반응과 관련된 부분도 2차 접종 이후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본인의 이제 날짜 예약 날짜에 맞춰서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접종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날짜에 맞춰서 예약하시고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알아볼 거는 접종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보시면 코로나19 접종 후에 영양제나 혹은 다른 약을 먹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제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드시는 분들 영향 없을까요, 김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때 굳이 끊어야 되거나 중단해야 되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약보다 효과가 낮거나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영양제,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은 당연히 특별하게 중단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잘 모르는 약초라든지 달인물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잠시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은 백신 맞고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진통제를 드시거나 해열 진통제 대신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오 교수님? 예, 뭐 미리 드신다고 그래 큰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런 약들이 작용하려면 시간이 방광기간 6시간에 8시간 되는데 주사 맞고 나서 또 그 실질적으로는 부작용에게 좀 많이 붓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로 맞지도 않고 미리 효과도 없습니다. 대신에 맞은 부위가 좀 많이 붓거나 벌게지거나 이런 통증을 좀 느끼신다 그러면 그 부위에 좀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 약을 미리 먹는 것보다는 수분을 좀 충분히 섭취하시고 미리 쉬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으면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아세트아미노펜 말고 다른 약들이 어떠냐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 아세트아미노펜만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작용 기전이나 또 이 항체 형성과 관련돼서 여러 걱정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을 권장을 했는데요. 다른 계통의 이부프로펜 계통의 약이나 다른 약들도 진통이나 열이 있으시면 같이 드셔도 됩니다.